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데이언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 태양광을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이 태양광이라고 한다면은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속해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신재생 에너지 쪽 모멘텀 상당히 꺾일 가능성이 생겼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하나솔루션 이 하락 추세는 좀 꺾일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더욱이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더 좋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트럼프가 다시금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낸 바가 있었는데, 오늘 이러한 점들 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좀 궁금하다는 점이 있다면 꼭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그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궁금하셨던 것들 다 해결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꼭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신재생 에너지라고 한다면 이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지금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태양광의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AI 산업 수혜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AI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 부족해진 전력 인프라망, 그 전력 부족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이 신재생 에너지가 상당히 관심도가 올라갔었는데, 뭐 태양광이라든지 해상풍력이라든지 상당히 관심도가 올라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모멘텀 꺾일 가능성이 생겼어요. 이 바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트럼프 시대를 맞이할 가능성이 커졌으니까 그에 맞춘 전략도 필요하겠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김영은 기자분께서 잘 정리하신 게 있으셔가지고 제가 이 기사 좀 인용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좀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트럼프의 경우에는 이 바이든 행정부가 실시했었던 이 IRA를 신종 녹색 사기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폐지를 시사했는데요. 그럼 도대체 IRA가 뭐길래 트럼프가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폐지를 시사했을까라는 것이겠죠. IRA 같은 경우는 이 지구온난화를 타파하기 위한 이 탄소 중립 정책의 일환이었었는데요.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뭐 수력이라든지 뭐 등등등 뭐 친환경 에너지에게 투자를 하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환경 에너지에 투자해라 라는 법안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트럼프 같은 경우 이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라 이 원유나 뭐 석탄 같은 전통적인 에너지를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누구도 볼 수 없는 규모의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이 막대한 양의 원유 생산으로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투자했었던 기업들은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산업 전체가 축소가 되겠죠. 실제로 현재 유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점으로 좀 보았을 때 이 하나솔루션에 대한 이 태양광 매출이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러면 하락을 하면은 주가도 마찬가지로 하락할 가능성이 생기게 될 수가 있겠죠. 일단적으로 해리스가 당선이 될지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될지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하나솔루션 주주 입장에서는 해리스가 당선이 되는 것이 상당히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과연 이 하나솔루션이 어떻게 이러한 악재를 타파해 나아갈 것인지 스탠스를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주가적인 측면에 대해서 타파를 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궁금한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차트 보면서 말씀 이어서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솔루션의 차트를 보시면은 24,600원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한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죠. 일단 제가 지지라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부근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음 지지라인 같은 경우 4월 26일 이 저가 부근에 해당되는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1차적인 지지라인과 2차적인 지지라인 모두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생기니까 그러한 점에 있어서 리스크적인 관리는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상승을 한다라고 해도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2022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한 점이 있었었죠. 한 몇 퍼센트까지 하락을 했냐라고 해본다면 약 65% 정도 하락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상승시마다 차익 실현 매물이나 이 원금 보존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점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았을 때 어느 구간이 좀 저항대냐라고 본다면은 이 구간이 저항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여기 이 쌍봉이 나오면서 이 구간을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하락을 한 적이 있었었죠. 그래서 우리는 강한 거래 대금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상승을 좀 지켜볼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을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다시금 저항대에 막히면서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관련한 리스크적인 관리도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죠.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자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오늘은 19만 주 개인이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에서는 매도세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7만 5천 주, 기관은 11만 주 이렇게 매도수가 나왔고 어제 기준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개인이 18,000 주가 매도가 되었지만 외국인은 반대로 4만 7천 주가 매수가 되었다. 기간은 33,000주가 매도가 되었는데요. 일단적으로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260만 주라는 상당히 큰 주식을 매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고, 기간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 매도세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기간의 매도세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기간의 매도세가 진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솔루션 주가에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올 수가 있을 뜻으로 보이고 있으니까 이 기간의 수급적인 측면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지금 하나솔루션 창구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 달 기준으로 6월 30일 30일 기준으로 보자면 키움증권 창구에서 약 60만 주 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KB증권 창구에서 39만 주. 사실 이 키움증권과 KB증권 창구에서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좀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있어요. 약 한 12만 주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 키움증권에서 매도세가 나오게 된다면 과연 어느 창구에서 받아주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키움증권 창구에서 매도세가 나오게 된다면 과연 외국계 창구에서 이 매수를 좀 받아준다면 어느 정도 이 외국인이 들어온다라는 스탠스로 보이고 있으니까 그러한 점에서 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과 이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상당히 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데이먼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